국어의 규범 시작합니다. 네, 국어의 규범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중요해요. 잘 알아두시면 의사소통 원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를 잘 캐치하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국어의 규범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은 어머니는 붙여 쓰는 게 원칙입니다. 네, 친척이잖아요. 친인척. 이런 경우엔 붙여 씁니다. 이렇게 띄어 쓰는 경우는요, 앞에 다른 뭔가 작은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놀이, 믿음이 맞는 필기이고요. 마게, 엎어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녹색으로 된 게 맞는 필기인 거죠. 미끄러지지는 미끄러지지. 가르는 간. 이거는 담았으니. 이렇게 고쳐야겠죠. 이거를 왜 이렇게 고쳐야 하는가, 그리고 녹색으로 표기된 것들은 왜 맞는가에 대한 설명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읽으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용어는 그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어감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는 거예요.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표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말에서 표기를 하는 방법은 소리대로 적는 것과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명심해 두시고 교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 쪽지에서 동사 남다의 어간 다음에 어미 은이 결합한 단어 남은이라고 적은 건요, 얘는 남다에다가 은이 붙은 거구나 라는 식으로 이해해야 하여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인 거고요. 담았으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간 담에다가 과거형 어미 그리고 은이가 붙은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뜻을 파악하기 쉽다는 거죠. 만약에 2번, 두 개의 용언이 만나서 하나의 단어가 될 경우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는 것처럼, 엎어질까처럼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는 건 그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왜? 엎어질까를 쓰게 되면은 얘가 없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구나, 그러면은 의미를 파악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하지만 미끄러지지처럼 이런 미끌다라는 단어의 뜻에서 멀어진 것들은 굳이 그 원형을 밝혀 적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이 뜻이 여기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끌어지지에는 미끌다라는 앞말이 있는데 그것은 미끄러지지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예요. 소리 나는 게 제1원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소리대로 안 적는 것들을 어법에 맞도록 적는 거예요. 미끌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익숙한데 미끌다라는 단어는 지금은 쓰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쓰였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지금은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쓰이지도 않는 단어로 원형을 밝혀서 뭐 하겠어요? 쓰이지도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용언이 활용을 하다 보면 어간이나 어미 형태가 바뀔 때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바뀐 대로 표기를 합니다. 동사 갈다의 경우 는이나 니은이 하게 되면요, 갈는 갈은이 아니고 가는 간, 이런 식으로 이제 고쳐 적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건 어간이 바뀐다는 거. 그 다음 4번, 일반적으로 널리 결합하는 전미사 이나 음이 붙어서 된 것들은요,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왜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나 음이 많이 쓰이게 되면
이나 음이 명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건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널리 쓰이는 것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이나 음을 살리기 위해서이기도 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나 이의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들, 즉 이런 것들은 널리 쓰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밝혀주면 우리가 어색해지는 거죠. 이거는 막에라고 해서 막다의 막에다가 에라는 전미사가 붙은 건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널리 쓰이지 않는 걸 뭐하러 밝혀주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냥 그런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띄어쓰기를 잘 할 때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프린트 다 파일 나눠드린 거 확인해 보시고요. 표준어 규정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루 쓰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맨날 복숭아뼈, 짜장면, 이쁘다 같은 단어들은요 두루 쓰는 말이 되었기 때문에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만날, 복사뼈, 자장면, 예쁘다, 많이 이것만 표준어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맨날 복숭아뼈, 짜장면, 이쁘다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게 된 것이고요. 초만이, 천동만이, 노만이, 선체만이 같은 것들은 은어예요. 즉 이런 것들은 두루 쓰지 않는다. 그러므로 표준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투리 또한 마찬가지죠. 그 지역에서만 쓰기 때문에 사투리가 되지, 표준어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요. 표준어를 발음할 때는 똑같이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표준 발음법에서 발음상의 규칙과 규범을 정해두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외와 위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즉 발음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쵸? 하나는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거, 하나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거. 이거 발음하는 방법은 제가 수업 들어가는 반 학생들에게 알려드렸어요. 네, 약간 좀 우스꽝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중모음이지만 가적, 첫, 다처 같은 것은 단모음으로만 발음합니다. 가죠 아니고 가저, 쪄 아니고 쪄, 다쳐 아니고 쳐요. 그 다음 세 번째, 의의 발음은 첫 음절에 올 때는 의로 발음하고요. 그 외의 자리에 올 때는 이, 조사로 쓰일 땐 에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주의는 주의나 주이로, 우리의는 우리의나 우리에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조사고요. 다만 희망, 문의와 같은 것은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로만 발음합니다.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걸 풀어 쓰게 되면은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음이 첫소리로 나오죠? 이런 경우에 의는 의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고 이로만 발음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경우는 희망만 맞고요. 희망은 틀린 발음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외우셔야죠. 뭐 사실 답이 없습니다. 리을, 비읍 같은 경우는요, 밥다, 넙죽하다, 넙둥굴다 이 세 개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세 개만 비읍 받침이 발음으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리을 기억은 보통은 기억인데요, 뒤에 기억이 오는 경우, 맑고는 말고잖아요. 그쵸? 이렇게 기억이 연속돼서 발음이 되는 경우에 맑고처럼 돼요.
맑게도 마찬가지죠. 맑게도 맑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기억이 연속해서 발음되니까 맑게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기억으로만 발음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발음이 크게 틀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표준어일 테고요. 민주주의의 의는 총 8가지로 발음이 나겠죠. 먼저 요 의는요. 의로도 발음이 날 테고 이로도 발음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의의 첫 번째 음절에 있는 의가 아니니까. 요거는 의로도 발음이 날 테고요. 에로도 발음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조사니까. 요거는 이제 의로만 발음이 나겠죠. 왜냐하면 첫 음절에 있는 의니까. 요거는 이로 발음이 나거나 의로 발음이 나거나 이로 발음이 나겠죠. 두 번째 음절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하면 총 8가지로 발음이 납니다.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조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민주주의의 의의, 민주주의의 의의, 민주주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8개가 난다는 거. 그 다음 외래어 표기법으로 넘어갑시다. 외래어 표기법에서 중요한 것은 원어의 발음을 기준으로 적는다는 거. 우리말에는 요런 같은 소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즉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의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후고요. 이거는 후예요. 소리가 있긴 있어요. 다만 우리말에서는 이게 의문이 아니다. 즉 소리가 저렇게 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의미는 똑같다. 예를 들어서 뭐 바보나 바보 이거 둘 다 뭐야? 바보를 왜 이렇게 이상하게 말하는 거야? 라고 이해한다는 거지. 바보는 뭐 다른 뜻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이고요. 저런 단어들을 우리말로 다시 적기 위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글 24자호만을 활용해서 F 사운드는 피읍으로, V 사운드는 비읍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F를 히읗으로 적는 거 다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고유명사니까 대문자로 적으면 이거 후랑스라고 적지 않죠. 프랑스라고 적는 거죠. 그러므로 파일은 파일로 고쳐야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의 의문에 하나의 기호를 적는 것이 우리 그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인데요. 피읍 같은 경우는 F와 P 사운드를 모두 피읍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의문이 하나의 기호로 적히기도 합니다. 이건 예외적인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해외에는 다양한 발음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의 24자모만으로 적으려다 보면은 이런 식의 예외는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안 그러면 새로운 뭔가 모양의 문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외래의 받침은 소리나는 대로 적습니다. 우리말 음절 끝받침에 나는 소리는 그느드, 르, 무, 브, 으 7개인데 커피숍라고 적지 않고 커피쇼 비읍이라고 적습니다. 디귿은 시옷으로 적는데 그래서 슈퍼마켓이라고 적지 않고 슈퍼마켓 시옷으로 적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 을, 은과 같은 조사와 결합할 때 슈퍼마켓이, 슈퍼마켓을, 슈퍼마켓은이라고 소리를 우리가 내지 않죠. 우리는 다 슈퍼마켓이, 슈퍼마켓을, 슈퍼마켓은이라고 소리를 내거든요. 그런 현상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디귿 받침을 시옷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결론, 외래어 받침 표기는 그느, 르, 무, 브, 스, 으 7개만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파열음 표기에 된 소리를 쓰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밴드라고 소리가 나지 않고 밴드, 재즈도 재즈. 단 베트남어와 타이어는 호찌민, 푸켓 이렇게 된 소리 표기 인정한다. 왜냐하면
베트남어와 타이어에서 된 소리는 의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호치민과 호찌민은 다른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나라도 된소리가 의문, 즉 된소리를 쓸 때 안 쓸 때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베트남어와 타이어도 그렇다는 거죠.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영어에는 된소리라는 게 없습니다. 한편 실제 발음과 굉장히 다르게 표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들어와서 쓰이고 있는 외래어 표기는 현실을 반영해 관용을 존중합니다. 라디오 같은 경우 실제 발음은 레이디오인데 우리 라디오라고 적죠. 옛날부터 그렇게 불렀으니까요. 카메라나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고치는 게 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언어 생활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그냥 원래 적던 대로 적습니다. 래퍼라고 불리는 가수들의 음악인 랩은 랩 피읍으로 적지 않고요. 랩 비읍이라고 적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페와 가스가 아니라 카페와 가스죠. 된소리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껌인데 껌이라고 적으면 뭐야 된소리 가능한 거야? 라고 오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껌이라고 적어요. 왜냐하면은 관용인 거죠.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껌을 껌이라고 써왔죠. 만약에 이제 와서 검이라고 적게 되면 우리 이걸 다 칼이라고 인식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치는 게 오히려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관용을 존중해 그대로 껌이라고 적습니다. 잠깐 끊어 가겠습니다.